안녕하세요, 아본입니다. 포토샵 시리즈 14번째 기본도구 5편 폰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업적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폰트를 예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 화면에서 폰트의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T자로 적힌 부분이 폰트 도구입니다. T 부분을 클릭하면 상단 부분에 폰트에 대한 옵션이 보이게 됩니다. T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폰트에 대한 옵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폰트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창이 보이고 해당 폰트에 대한 굵기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굵게, 아주 굵게, 가늘게, 보통 굵게 이런 표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편에는 해당 폰트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레트 창에서 보면은 저와 똑같이 작업 환경을 구성했다면은 이 부분에 문자를 클릭해서 이 부분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부분으로 텍스트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텍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포토샵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폰트 저작권이라든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폰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피해야 할 폰트들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디자인체, 윤고딕 윤명조 관련 있고 산돌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HY 한양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가 제대로 확인하고 설치하지 않은 모든 폰트들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폰트들은 유료 폰트들로 예를 들어서 윤고딕체의 경우는 윤고딕 110부터 해서 360 이런 형태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폰트가 유료 폰트인지 모르고 윤고딕 110에서 360 시리즈 중에 예를 들어서 130번이란 폰트를 홈페이지 제작할 때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폰트를 유료로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폰트사와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 증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에서는 내가 이 폰트 하나만 썼다 해서 이 폰트 하나에 대한 결제 비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윤고딕부터 해서 윤명조까지 모든 패키지를 전부 구입하도록 내용 증명이 날아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 단위로 구입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월정액 단위로 폰트 구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료 폰트인지 무료 폰트인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HY 한양체를 예를 들면은 포토샵 문자 부분에서 이 폰트 옵션을 클릭하면은 내가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HY 관련된 폰트들이 있습니다. 이 폰트가 바로 HY 한양체인데 이 폰트도 유료 폰트입니다. 내가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있는 이런 폰트들을 마음대로 쓰면은 폰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폰트들은 아예 컴퓨터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폰트를 써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 설치된 폰트 중에 굴림체 관련, 도둠체 관련, 맑은 고딕체는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무료 폰트들입니다. 만약 내 컴퓨터에 안전한 폰트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맑은 고딕체의 경우는 나름 괜찮은 폰트입니다. 폰트의 경우는 포토샵뿐만 아니라 한글이나 엑셀, PPT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구입한 폰트가 아니거나 무료 폰트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기본 폰트만 쓴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다운받을 때는 반드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폰트에는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무료 폰트가 있고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무료 폰트가 있습니다. 개인용 무료 폰트는 내 컴퓨터 안에서만 내 포트폴리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폰트입니다. 상업적 무료 폰트란 홈페이지나 PPT 한글 파일 등에서 상업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무료 폰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사용되는 자막들은 반드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런 폰트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 굴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제목 등에 많이 쓰이는 폰트인데 우아한 형제들에서 배포한 배달의 민족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티몬에서 배포한 티몬체가 있습니다. 티몬체도 제목용으로 쓰기 좋은 글자체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배포한 노토 산스체라는 게 있습니다. 봉고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폰트들이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포토샵에서 실습할 때는 이 폰트들 위주로 이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폰트 각각별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별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설명란에 이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남겨놓겠습니다. 폰트를 각각 다운받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상업용 무료 폰트 한글 10종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상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서 이 폰트들을 다운로드 받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업용 무료 폰트라 해서 100% 완벽한 무료는 아닙니다. 그 예로 빙그레체가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의 그 빙그레체입니다. 빙그레체는 무료 서체이지만 로고 사용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각 폰트마다 해당 라이센스 부분을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료 폰트에서도 용도별로 저작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 라이센스를 보면은 폰트에 따라서 웹용에서는 무료이고 인쇄용에서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로고 간판용, 소프트웨어 번들용, 영상 제작용 등 각각 세부 저작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부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폰트를 다운로드하고 나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자 탭에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나눈 글꼴은 패키지로 설치되기 때문에 나눈 글꼴 관련 글자가 8개가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한글로 표시되지 않고 영어로 표시되는 분들은 상단 메뉴 편집 환경 설정 문자로 가면 됩니다. 상단 메뉴 편집에 환경 설정 문자로 이동을 합니다. 문자 옵션 중에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폰트 중에 나눈 고딕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캔버스에서 클릭을 하면은 폰트를 쓸 준비가 됩니다. 나눈 고딕 폰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나눈 고딕 폰트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폰트 크기를 조정할 때는 40에서 80으로 한 후 엔터를 치면은 바로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폰트의 색상을 변경할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 옆에 현재 볼드로 되어 있는 것은 두껍게라는 표시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두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클릭하면 얇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볼드를 클릭하면 가장 굵게 변경이 됩니다. 기본 굵기로 변경을 한 후에 이 부분에도 폰트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클릭하면 굵게 변경이 됩니다. 옆에는 기울기, 그 옆에는 대문자, 아래 첨자, 위 첨자,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밑줄이 그려지고 이것은 가운데 치소선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 부분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매끄럽게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매끄럽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굵은 느낌을 강조할 때는 강하게를 클릭하면 됩니다. 폰트 부분에 활성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바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폰트 부분에 체크가 안 되고 다른 부분에 체크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변경하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폰트 레이어 부분을 항상 체크한 상태에서 옵션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밑에 레이어에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부분을 클릭할 수도 있고 왼쪽 도구창에서 이 T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한 줄을 복사해서 아랫부분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줄로 된 경우인데 이 부분 아이콘을 보면은 글자와 글자의 행간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86으로 변경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간을 변경하는 곳입니다. 아랫부분에 글자와 글자의 간격 현재 0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1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의 높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글자의 높이를 줄이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글자의 가로폭을 줄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50%로 줄이게 되면은 글자의 가로폭이 좁아질 겁니다.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글자의 행간을 86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굵게 부분도 일반으로 고치고 강하게 부분도 매끄럽게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글꼴의 가장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기본 상태일 때보다 이 부분 옵션들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글자를 좀 더 예뻐 보이게 하는 팁은 자간을 마이너스 50으로 줄이고 가로폭을 95%라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바로 이 자간 부분을 마이너스 50으로 한 후 글자의 폭도 95%로 하면은 글자가 좀 더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취향일 수 있는데 실물에서는 이 형태의 옵션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글자의 두께를 레귤러에서 볼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자간 부분과 글자의 폭 부분을 원 상태보다 좀 더 줄여주면은 글자가 좀 더 예쁘게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 글꼴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제 유튜브의 썸네일 중에 이 하단 부분 글자를 한번 따라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폰트는 배달의 민족 도연체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자는 폰트 옵션 중에 우측 정렬로 폰트를 적었습니다. 우측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커서를 이 부분에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디자인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기울기를 줬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글자의 정렬을 가운데로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왼쪽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좌우측 기준을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썸네일의 가운데 부분을 적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의 폰트는 티몬체입니다. 그리고 글자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넣은 경우입니다. 먼저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글자 정렬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고 각 블로그 비교 진행 계획으로 적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자를 클릭했을 때 기울기를 없애고 이 부분에 보면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을 때는 하단 부분에 영어로 fx라고 적힌 글자가 있습니다. 폰트 부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fx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글자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한 후 이 부분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자를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은 스타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가 체크되어 있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은 뒷부분에 그림자 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값으로 55 정도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fx를 클릭했을 때 텍스트 아랫부분에 효과 부분이 덧붙여집니다. 그림자 효과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글자 아래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글자체는 나눈 글꼴 중에 나눈 스퀘어라는 글꼴입니다.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넣은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본 경우처럼 다양한 글자체를 이용해서 효과를 추가하고 글자 크기를 변경하면서 이런 형태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왼쪽 정렬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로 글자가 아닌 세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통 가로 글자로 써집니다. 그런데 왼쪽에 T자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세로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글자를 쓰게 되면은 세로 글자가 써집니다. 이번에는 아치형의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아치형의 글자, 즉 타원형의 글자를 할 때는 이 부분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이 아치형 글자를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텍스트 뒤틀기라고 이 창이 뜨는데 스타일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의 아치형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아치형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구부리기 수치를 변경을 해주면은 텍스트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아랫부분도 수치를 조정해 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글자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로 글자의 색깔을 변경할 때 문자 탭에 있는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면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아랫부분에 있는 FX를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FX를 클릭을 해서 가운데 있는 색상 오버레이를 클릭을 합니다. 색상 색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FX 효과를 넣게 되면은 이 부분에 효과 색상 오버레이가 추가됩니다. 파란색 글자를 또다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색상 오버레이 이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다시 팝업 창이 뜨면서 이 부분을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 글자에서 세로 두 글자만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두 글자만 선택을 해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글자만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글자를 쓰고 그 글자 안에 이 배경을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 안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 텍스트를 크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문자 레스터하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일반 레이어로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문자 레스터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이 T자가 위에 부분 일반 레이어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스터화가 되면은 지금부터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고 일반 이미지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옵션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자 레스터화를 한 후에 이 위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당겨주고 글자 위에 부분에 이미지를 얹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액자식 이미지 삽입으로 Ctrl Alt G를 누르면 됩니다. 위에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Alt G를 누르면은 아랫부분 글자에 위에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문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폰트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사각형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으로 폰트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